안녕하세요. 모아이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심리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폴커 키츠와 마누엘 투시가 함께 쓴 책, 마음의 법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감정, 관계, 행동의 패턴들을 심리학적 시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행동할까?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다면 오늘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1장. 감정을 숨기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당신에게.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숨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특히 어른이 될수록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나약함의 표시로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책은 말합니다. 느끼는 그대로 솔직하게 느끼며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살자. 감정을 억누르는 삶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다운 삶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2장.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다고 느낄 때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물이나 사건이 아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불안의 원인이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은 실패가 될 수도 성장의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요. 3장. 신나는 일은 짧게, 지겨운 일은 단번에. 여행을 계획할 때 연차를 몰아서 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나눠서 쓰는 게 나을까요? 심리학은 흥미로운 답을 내놓습니다. 기쁨은 매번 새롭게 시작할 때 더욱 커집니다. 즉, 연차를 짧은 단위로 나누어 여러 번 즐기는 전략이 더 큰 행복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 지겨운 일은 어떨까요? 지겨운 일일수록 오래 끌지 말고 단번에 끝내는 것이 낫습니다. 질질 끄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만들기 때문이죠. 신나는 일은 잘게 나눠 즐기고 지겨운 일은 한 번에 해치워버리는 것. 이 단순한 원칙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훨씬 가볍게 만들어줄 겁니다. 4장. 사람들이 당신을 환영해 주길 바라는가? 어색한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심리학에는 안면 피드백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분이 좋을 때 웃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웃음으로써 기분을 좋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표정이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표정이 감정을 이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억지 미소라도 짓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환경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환경을 만드는 것. 미소 하나가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5장. 타인을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누군가를 바꾸고 싶으신가요? 직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강요해 본 경험 있으시죠? 대부분 효과가 없었을 겁니다. 이 책이 제안하는 방법은 훨씬 우아합니다. 원하는 성격이나 행동을 먼저 칭찬하라. 예를 들어 배우자가 더 자상해지길 바란다면 자상한 행동을 했을 때 진심으로 칭찬해 보세요. 상대방은 자신도 모르게 그 모습을 더 자주 보여주려 노력하게 됩니다. 강요가 아닌 칭찬, 비난이 아닌 인정. 이것이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6장. 동의하지 않음이 곧 당신에 대한 공격은 아니다. 누군가가 내 말에 동의하지 않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곧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방어적이 되고 더 이상 귀를 닫아버리죠. 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내 입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듣고 나서도 얼마든지 내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공감은 동의가 아닙니다. 상대의 말을 이해한다는 것이 내가 틀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듣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 이것이 진짜 소통의 시작입니다. 7장. 어쩌면 당신의 생명을 구해줄 상상 실험. 중요한 발표나 시험을 앞두고 긴장해 본 적 있으시죠? 이 책은 한 가지 강력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실제 장소에 미리 가보고 그 자리에 앉아 실제 상황을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보는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이런 상상 훈련을 충분히 한 사람은 실제 상황에서 훨씬 침착하게 그리고 잘 해냈다고 합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완전히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순간이 다가온다면 먼저 그 순간을 머릿속에서 수백 번 성공해 보세요. 8장. 상대방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당신과 마찬가지로. 심리학에서는 세상의 중심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자기중심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평생 어린아이로 남는 것이 바로 이 자기중심주의라고 말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관계, 부부 관계에서 이것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행복한 관계를 원한다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우자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이 한 가지 질문이 수많은 갈등을 사전에 막아줄 수 있습니다. 9장. 남의 감정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위험하다. 공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공감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만의 감정을 가집니다. 상대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다가 내가 그 슬픔 속에 완전히 잠기게 된다면 결국 나도 상대도 지치게 됩니다.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되 경계를 지키는 것이 진짜 공감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상대방도 진심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10장. 충고의 밑바닥에 깔린 자기중심적 관점. 누군가에게 충고를 건넬 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가 저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텐데.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투사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나에게 맞는 방법이 상대방에게도 맞는 법은 없습니다. 충고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경험을 그대로 강요하는 건 아닐까? 진정한 조언은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1장. 통계 대신 기억을 믿는 사람들의 심리. 우리는 이상하게도 통계보다 기억을 더 잘 믿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휴리스틱이라고 부릅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 쓰는 단순하고 즉흥적인 추론이죠. 이 원리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 면접, 발표를 앞두고 있다면 과거에 잘 해냈던 경험들을 떠올려 보세요. 뇌는 그 기억을 실제처럼 느끼고 자신감이 높아지며 성공을 확신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자주 꺼내보는 습관. 그것이 곧 당신의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12장. 당신이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책은 공통된 원인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내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외부의 상황이 나를 마음대로 흔들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 즉 자기 효능감이 있다면 통제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 이 한마디가 당신의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13장. 잠재의식을 통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법. 우리 안에는 변화를 극도로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은 지금까지 유지해온 틀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묻습니다. 지금과 같이 해온 대로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자기 암시를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금연을 원한다면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내 자유의지로 지금부터 담배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을 살리라. 반복적인 자기 암시는 잠재의식을 서서히 프로그래밍하고 결국 행동을 바꾸게 만듭니다. 믿음이 현실을 만든다는 말 결코 허언이 아닙니다. 14장. 싸우지 않고 웃으며 갈등을 해결하는 법.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갈등을 다루는 방법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응용심리학에서는 개입 인터벤션이라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함께 찾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이죠.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맞서기 전에 상대방의 배경과 욕구를 먼저 살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둘 다 만족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 보세요. 이 작은 태도의 변화가 갈등을 협력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15장. 당신이 원하는 것을 사람들이 하게 만드는 법.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경험 있으시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리액턴스 REACTANC라고 부릅니다. 금지된 것일수록 더 갖고 싶어지는 심리입니다. 이 원리를 영리하게 활용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초콜릿을 너무 자주 먹는 아이에게 이제 초콜릿이 그렇게 맛있진 않아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는 오히려 초콜릿에 더 관심을 잃게 됩니다. 또는 자기 충족적 예언을 활용해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칭찬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도 있죠. 강요 없이 싸움 없이 심리를 이해하면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16장. 타인과 갈등에 빠지는 것을 피하려면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 어색하게 마주하는 상황. 상상해 보셨나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서로 마주보는 게 불편해서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 문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갈등을 피하는 심리학적 핵심입니다. 제3의 것, 즉 공통의 목표에 함께 집중하는 것. 감정이 충돌하는 순간에도 서로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세요. 공통의 목표가 있으면 적이 아닌 동료가 됩니다. 17장. 토론과 논쟁에서 이기는 기술. 토론에서 이기고 싶다면 어떤 전략이 효과적일까요? 이 책은 흥미로운 방법을 제안합니다. 바로 잠재의식을 활용한 설득입니다. 상대방이 내 말에 동의하지 않을 때 직접 반박하는 것보다 잠재의식에 살짝 씨앗을 심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내면에 새로운 가능성을 심어두는 것이죠. 논리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스스로 납득하도록 이끄는 것이 진짜 설득입니다. 이 책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나를 이해할 때 비로소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 오늘 소개한 17가지 마음의 법칙 중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이렇게 삶에 도움이 되는 책 이야기를 매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